전국에 계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임용고시의 가장 확실한 선택 쿠키넷의 2027학년도 4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2월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4월 모의고사에서도 what과 how 측면, 그러니까 내용 측면, 방법 측면으로 각 과목을 복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는 수학과인데요. 여러분이 수학과 ABC 강의 수강하시면서 한 턴 학습하셨죠. 그리고 진단평가를 통해서 한 턴 하셨을 거고, 그리고 최소 2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또 한 턴을 돌리셨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연중 2월, 4월, 6월 모의고사까지 응시하시면 교과별로 최소 4번의 학습 서클을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내가 채워도 끝이 없는 그러한 내용을 무한 반복하면서 내용을 채우는데 너무 많은 기간을 써버리시면 안 돼요. 학습 초기부터 실전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부하셔야 한다고 했죠. 물론 그때 또 중요한 게 기출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똑똑하게 문제풀이 하면서 ABC 종강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첫 번째 순서로 교육과정 B의 첫 번째 교과이죠. 수학과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올해 시험에서 유사한 형태로 다시 출제될 수도 있겠죠. 자, 이 문제 여러분이 모두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답률이 높지 않아요. 50%가 안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내가 가역적 사고의 의미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이 문제가 특별한 추가 지식이나 특별한 과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분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문제에 잘 적용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잘 맞추어서 답안을 써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단거리 1번 문제는 많이 알아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으로 썼던 나의 답안이 문제 조건을 다 충족했는가, 그리고 내가 너무 당연하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이렇게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나의 답안을 검토해보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1번 문제 중에서는 방가로 1번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상황을 구술 40개 더하기 구습 7개 형식으로 썼다면 계산 결과 측면에서는 맞지만 조건은 불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미음이 뭐냐고 하면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며칠, 몇십 더하기 몇십 몇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라고 했죠. 자, 그런데 40 더하기 7은 몇십 더하기 몇십 몇이 아니라 40 더하기 7이니까 몇십 더하기 몇이 되는 거예요. 조건 미음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쉬워 보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답안을 작성하신 뒤에는 특히 조건이 붙어있는 문항들이 있죠. 그 문항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그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마지막으로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문제풀이 스킬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2014학년도 기출문제처럼 옆에서 본 모양에다가 2배를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빨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 파란색 칸을 입체 도형에 표시해 보면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옆에서 본 모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한 칸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한 칸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출문제를 떠올려 보면 2024학년도가 떠오릅니다. 바로 2024학년도에 파피에 콜레가 출제됐었죠. 파피에 콜레 그리고 포토몽타주 모두 콜라주 기법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회화 기법 콜라주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는 주의할 점이 뭐냐고 하면 머릿속으로는 액체 기둥이 올라가다가 멈추었을 때 눈금을 읽는다, 이렇게 사고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쓰다 보면 잠시 기다렸다가 눈금을 읽는다, 이렇게 썼다면 안타깝지만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기다렸다고 해서 액체 기둥이 올라가는 게 멈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멈출 때까지 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액체 기둥의 끝이 닿은 위치에
눈높이를 맞춰서 그 눈금을 읽는다. 이게 정석의 예시 답안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기술 중에서 리을을 보시면 셔틀콕을 높게 길게 쳐서 상대 코트의 백 바운더리 라인까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서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입니다. 그리고 미음은 상대방이 보낸 셔틀콕이 네트 가까이에 있을 때 그 셔틀콕을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짧게 끊어치는 것입니다. 바로 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을 조금 더 발휘한다면 죽다는 직설적인 표현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죠. 죽다는 직설적인 표현이다. 자, 이 내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 표현에 대비되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한 간접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쓰셔도 정답으로 처리되는 거죠. 하지만 직설적이지 않은 표현이다. A가 제시되어 있는데 not A이다. 이런 방식으로 쓰면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이 문제는 2024학년도 중등 국어과 기출문제로 출제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지식 변형 모형, 지식 나열 모형이에요. 그것의 초등 버전의 예상 문제를 출제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지식 변형 모형, 지식 나열 모형에 대해서 특정 용어를 요구한 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1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를 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총론 창제 중에서 총론에서는 대한 문제를 출제했고요. 그래서 성취 기준 키워드도 및 사회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 나왔으니까 가 앞으로 출제될 수도 있겠죠. 최근에 출제된 도덕과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아마도 올해 정도에는 동양 철학 쪽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 취지에서 4월 모의고사에서는 동양 철학의 맹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칸트 이론을 연계해서 도덕학자 이론에 대한 지문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기 B를 보시면 픽처톡 활동을 통해서 상향식 처리 과정을 돕기 위한 지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수업 내용을 보시면서 하향식 처리 과정 찾으셨나요? 자, 상향식 처리 과정, 하향식 처리 과정. 그 중에 하향식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향식이 있으니까 상향식은 없다. 이렇게 접근하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수업 장면에서는 하향식도 있고요. 상향식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4월 모의고사에서는 가정과 기술에서 각각 한 단원씩 가지고 와서 실전 예상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학습 상황을 빌려와서 수업 모형 중에서는 실천적 문제 해결 학습을 적용해서 문제를 출제했고요. 그리고 기술에서는 정말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초등임용고시 실과 소재로 다루어지지 않은 소재입니다. 바로 자, 에 대한 문제를 출제해봤습니다. 마치 체육과에서 움직임 요소를 제시하듯이 즐거운 생활과 통합교과에서도요, 움직임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체육과 통합교과 움직임 요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달라요. 2021 개정 통합교과에서는요, 아까 제가 3가지 묶음 수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 3가지 카테고리가 주제 수업, 놀이 수업, 안전 수업이었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은 이 8가지 기본 움직임 요소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암기해야 합니다. 이 정관보를 보시면 끝줄 외에도 다른 기호도 있죠. 대표적으로 쉼표 그리고 숨표가 있습니다. 쉼표, 숨표 서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해요. 자, 이 둘 중에서 2014학년도 기출문제에서 쉼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7학년도 기출에서 숨표를 정답으로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관보에서 앞으로는 끝줄이 출제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음으로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ABC 교과 진도를 나가보도록 해요. 여러분, 4월 모의고사에서도 전 교과 통으로, 공통으로 한 바퀴 돌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등임용고시의 가장 확실한 선택, 쿠키넷이었습니다.